자, 여러분들께 아이오닉 6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관은 워낙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사실 외관보다는 실내랑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이 컬러는 약간 보라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색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느낌도 조금 많이 듭니다. 사실 근데 뭐 외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사실 뭐 외관 얘기하기보다는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둘러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 아이오닉 6가 뭐 다른 게 있나, 저쪽에 또 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야, 이 무광도 예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컬러의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는 차가 아이오닉 6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충전구가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커버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닫고, 요거는 충전을 홀드할 수 있는 그 버튼인 것 같고, 지금 배터리의 잔량까지도 이쪽에 있는 충전 커버 안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누르면 주유가 닫히죠. 요게 난 항상 궁금한 게, 요거 닫히다가 만약에 이걸 끼면은 이 세이프티 기능도 있네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도 사실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안쪽에 마감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과연 어떻게 마감이 되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항상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감이 안에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생각보다 트렁크 끝에 마감들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뭔가 아이오닉 5처럼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C필러가 약간 스포츠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좀 좁아 보이지만 안으로 굉장히 깊어서 좀 생각보다 많은 짐을 넣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피가 큰 짐을 싣기에는 이 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좁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 밑에는 추가로 이제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빠지네요. 근데 전 항상 이게 드는 생각이, 이 밑에 수납 공간이 있어도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위쪽에 트렁크가 공간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 안에까지 사용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요거 이제 2열 폴딩하는 버튼. 이쪽에 이 버튼 누르면은 폴딩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앞에 사람이 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당겼다가는 큰일 나서 저희가 따로 닫진 않을 것 같고요. 트렁크를 한번 닫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죠. 자, 실내로 한번 저희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실내 탑승을 해보네요. 야,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서 이 보이는 것처럼 대시보드 좌우 상단에 지금 이 디지털 패널이 들어가는데요. 원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었나요? 이쪽 도어 상단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위치를 이 안쪽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이드미러,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디자인을 봤을 때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일단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문을 열어도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여는 순간 디지털 사이드미러, 그러니까 사이드미러를 볼 수가 없죠.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라든지 혹은 뭐 사람이 지나가거나 자전거가 지나갈 때 사이드미러가 열려가지고 안 보이게 되면은 사각지대가 생겨서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로 해서 이 안쪽에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가 이쪽 비치니까 또 여기 있는 건 안 보이네. 공조기가 이쪽에요? 이쪽에도 있구나. 이건 위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구나. 왜냐면 이쪽에 공조기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왜냐,
실내 디자인이 이전에도 제가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많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런 바뀐다는 부분이 이 공조기 디자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존 공조기라고 그러면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서 그냥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아이오닉 6의 공조기의 디자인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오닉 6의 도어를 보면 원래 들어가 있어야 할 법한 버튼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원래 이 도어 쪽에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버튼이 아무것도 없죠. 윈도우 스위치 버튼도 다 이 중간으로 위치해 있고요. 이쪽 도어, 운전석과 조수석은 심플하게 버튼들을 다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환한 낮이라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보이는데 멀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서 위와 아래 앰비언트 색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벽면을 이 앰비언트가 은은하게 비춰져서 G90처럼 간접 조명 앰비언트의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요거는 추후에 시승기라든지 아이오닉 6의 디테일한 시승기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핸들, 도어 손잡이 핸들 디자인도 아이오닉 5랑 좀 더 다르게 약간 좀 더 각이 져 있는, 물론 동그란 느낌은 있지만 조금 더 각이 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오닉 5와 다르게 이 끝에를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패널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것도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D컷 핸들, 저는 사실 여기에 아이오닉 5와 다르게 좀 불빛이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불빛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시동을 켜봐야 알겠지만 여기 살짝 지금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 페시아 중간에 이 디자인도, 센터 콘솔도 고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가 수납 공간이 뻥 뚫려 있어서 공간에 좀 부족함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실내에 들어가면은, 실내 딱 타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외부에도 디지털 픽셀의 디자인의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실내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쪽 발판에도 디지털 픽셀 문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의 문양도 디지털 픽셀, 이쪽 하단 이 센터 콘솔의 밑에 수납 공간에도 디지털 픽셀의 디자인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지금 윈도우 스위치 끝에 여기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 해놓았던 것처럼 끝에 알루미늄으로 조금 마무리를 했으면은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까지거든요. 그럴 때는 요게 좀 알루미늄 재질로 끝에를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벌써부터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서 주행했을 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충전량은 이쪽 안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차이점이네요. 원래 글로브 박스가 밑으로 이렇게 열리지만 아이오닉 5도 그렇고 GV60도 그렇고 글로브 박스가 어떻게 열려요? 앞으로 이렇게 수납 형태로 열리잖아요. 아이오닉 6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수납 형태로 글로브 박스가 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 이 조수석에 사람이 타 있을 때는 글로브 박스가 앞으로 열리기 때문에 조금 이 조수석에 타신 분이 답답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자, 여기 이 안에도 디지털 픽셀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USB 단자가 원래 한 이 앞쪽에 한 두세 개 들어가 있는데, USB 단자는 이 앞에 하나, C타입은 이쪽 안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이드 미러 접는 거 보통 이 윈도우 스위치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없길래 어디에 있나 했더니만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 미러를 접으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 패널이 꺼집니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도 이쪽에 좀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를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트렁크를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합니다. 큰 짐을 실을 때는 트렁크도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 트렁크를 사용을 할까요? 이전에도 제가 전기차를 소개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 트렁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간단한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앞쪽에 엔진이 안 들어가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좀 휑하니까 뭐 미드십 스포츠카나 슈퍼카처럼 이 앞에 공간을 트렁크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앞에를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이렇게 트렁크로 만들었지만 슈퍼카나 스포츠카 같은 미드십 차에 어차피 그 차에는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트렁크를 놓게 되면 사용을 하지만 이 전기차는 뒤쪽에도 큰 트렁크가 있는데 굳이 이거 번거롭게 앞에 당겨가지고 짐을 넣어놓지는 않거든요. 처음에야 한두 번 신기해가지고 사용하겠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트렁크의 공간도, 그러니까 프렁크의 공간도 예전과 다르게 작아졌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픽셀의 디자인이 여기 안에도 쏙쏙쏙쏙쏙쏙 박혀 있어요. 이런 건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 아이오닉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작은 디테일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반 내연기관차들 자세히 보면 이 끝에 어떤 게 들어가 있죠? 고무 몰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무 몰딩이 들어가 있어서 뭐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을 올라오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데요. 전기차는 조용하지만 풍절음과 노면음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무 몰딩이 꼭 필요한데 아이오닉 6에는 안타깝게도 고무 몰딩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끝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고무 몰딩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끝에 부분이라든지 커버 부분에도 그렇고요. 자, 요거는 추후에 뭐 개선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나 뭐 튜닝을 통해서 뭐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뒷좌석에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C타입 단자가 이쪽에 2개 위치해 있고요. 요즘에는 USB 단자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USB를 많이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USB 단자가 이쪽에 2개, 밑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EGMP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공간은 좁지가 않습니다. 아이오닉 6가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뒷공간이 좀 좁은 거 아니야,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고 이런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공간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넓지 않아요? 딱 봐도?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이게 서 있으면은 좀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으면 뒤에 탑승하는 탑승자가 답답하거나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등받이가 생각보다 뒤로 좀 젖혀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탑승을 하지 않을까, 좀 더 편안하게 앉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뒷좌석 커튼은 없고 이런 거는 조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 위쪽에서도 여기 솔직히 생각보다 이 도어 손잡이 쪽에 수납 공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도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을 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가 운전석과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센터 콘솔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도어 손잡이 쪽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는데 이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버튼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뒤쪽에 도어 손잡이 쪽에 열선 시트라든지 윈도우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컵홀더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큰 차이는 사실 없네요. 자, 안쪽에도 아이오닉 6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컬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약간 그레이 컬러야. 약간 그레이 컬러가 적용된 것 같은데 저는 보라색이라든지 무광 컬러가 그리고 아니면은 화이트 컬러가 굉장히 좀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구나. 방향지시등을 껐을 때는 2줄로 데일라이트가 들어오다가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켰을 때는 이렇게 밑에 램프가 바뀌게 되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끝에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거죠. 자, 뒤에는 과연 어떤 느낌으로 될까요? 뒤에도 비슷하게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밑에 라인이 방향지시등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방향지시등이 좀 이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끝에만 밑에 한 줄로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앰비언트가 간접 조명식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이전에 우리가 G90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뭐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상단, 도어 상단에 달려 있어서 밝게 좀 화려하게 비춰주는 느낌이었다면 G90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벽면을 비춰가지고 은은하게 보여지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아이오닉 6도 이쪽에 보면 여기 안에 앰비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앰비언트가 벽을 비춰가지고 은은하게 보여주는, 요게 어두운 밤에 보면은 이게 이뻐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거나 확 튀면 금세 질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간접 조명처럼 은은하게 보여주는 느낌도 있고 이쪽 하단에도
앰비언트가 들어가죠. 요거 멀티 컬러로 바꿀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대시보드 중간에 송풍구 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쭉 앰비언트가 조그맣게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디자인들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라운드 뷰도 조금 더 이렇게 위로 보거나 아래 옆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열선을 틀어놨나. 그쵸, 열선 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덥더라고요. 이거는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테마를 바꾸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바꾸면 흰색이랑 검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실내 디자인에 따라 좀 포인트를 준다면 조금 더 달라지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아,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색상을 멀티 컬러를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위에와 아래 컬러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싫다, 듀얼 컬러가 싫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나는 그냥 하나만 원한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싱글 컬러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불빛이 안 들어오네요. 그죠? 그렇네요. 충전했을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거는 좀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키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지금 뭔가를 보여드리기는 어쨌든 이런 차이점이 있고,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자, 화이트 컬러를 또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아, 저 컬러는 또 처음 보네요. 화이트 컬러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고, 이쪽에 보면은 충전을 하고 있네요. 충전 속도는 아마 아이오닉 5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야, 무광 컬러도 굉장히 예쁘네요. 얘는 지금 검정색 무광 컬러인 것 같고, 아니면은 그린 컬러의 무광의 느낌도 나는데, 워낙 굴곡의 선들이 예뻐서 그런지 이런 무광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이오닉 6에 대한 디자인, 실내 디자인과 그 다음에 뭐 트렁크, 프렁크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모터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추후에 시승기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아쉬운 게 지금 이 모터쇼에 저희가 나와 있지만 참가 업체가 진짜 많이 없어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말고는 BMW와 미니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 모터쇼가 브랜드에서는 돈이 안 돼요. 돈만 많이 들어가고 막 홍보만 안 되는 건데, 진짜 이렇게 좀 참여 업체가 많이 없다 보면 추후에는 이런 모터쇼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에서는 돈이 많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이런 모터쇼에 참석을 해서 이 자동차 시장을 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되면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모터쇼 가면은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많았는데, 지금은 뭐 한 2개 돌아보니까 볼 게 없네요.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촬영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 있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